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있는 황종배입니다. 자, 오늘 2020년 겨울 한국 중등영어교육학회 겨울 워크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한국에서의 그 문법 교육, 영문법 교육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제목은 영어 문법 교육의 이제 최신 경향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뭐 사실 뭐 최근은 아니고요. 1980년대 이후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 이르는 영어 문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리, 이론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영어 교육, 특히 이제 문법과 관련한 영어 교육이 어떻게 그 방향을 잡았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 제목은 이제 영어 문법 교육의 최신 경향이지만 부제가 이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우선 일반적으로 이제 제2 언어 습득 이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걸 저는 여기서는 이제 문법 교수라고 이제 불렀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포멀한 어떤 스트럭처나 어떤 문법 요소들에 대한 거에 이제 초점을 두어서 대부분 그런 인스트럭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통 문법 교수로 이제 의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이제 이 영어에서는 이제 explicit knowledge라고 하는 것, 즉 명시적인 지식이고요. 그것과 이제 암시적 지식, implicit knowledge와의 관계.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그 문법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나라 문법 교육의 방향을 잡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에 관한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우선 그거 본격적인 이제 그 이론이나 원리 얘기하기 전에요. 제가 1900 최근 2016년하고 이제 2018년도에 서울과 전국의 그 중고등학교 이제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법교육하고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근데 결국 이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영어 능력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학부모하고 학생이 거의 뭐 이제 동일합니다. 학부모 학생 모두 가장 그 영어를 해서 하고 싶은 일은 결국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 압도적입니다. 이게 이 의사소통, 물론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이 학부모하고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그 의미하는지는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교육을 원하는 거는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학교 영어 교육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 앞에 그 설문하고 비슷하죠.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하기가 가장 지금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학부모들 생각에는 이제 이런 쪽은 많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그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말하기 수업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학생들이 보기에 영어 선생님이 하는 수업 중에 가장 많은 학습 활동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특이하게 여기 듣기 말하기는 이제 뭐 우리가 교과서를 보시면 특히 뭐 중학교 일반적인 영어 1, 2, 3 교과서를 보시면 어쨌든 맨 첫 부분에가 다 리슨 앤 스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의 나왔다. 아까 이제 말하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듣기 말하기를 이제 같이 집어넣은 이유는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듣기하고 말하기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설문 항목을 만들었던 거고요. 역시 예상대로.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바로 이 부분이죠. 문법입니다. 문법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거의 듣기 말하기만큼이나 많이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읽기보다도 오히려 문법이 더 많다는 거죠. 이거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느끼기에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문법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뭐 수업을 그렇게 구성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영어 수업의 상당 부분이 문법을 문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학생들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이 부분이죠. 결국은 한국 선생님제,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원어민도 있고 한국인 선생님도 있는데, 한국인 영어 선생님이에요. 한국인 영어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역시 한국 선생님들이 가장 잘하는 부분이 결국 문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 설문조사 결과가 결국은 우리의 문법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뭐겠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영어 교육과정 뭐 2009도 마찬가지였고 2015도 뭐 그 전에 뭐 7차 개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을 보시면 그 어느 부분에도 문법에 대한 설명이나 문법 교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나친 문법 위주의 교육은 하지 말라고까지 이제 명시는 돼 있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명시돼 있고 교육과정의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사실은 그냥 물론 이제 언어 형식이 제시돼 있죠. 근데 우리 그 언어 형식, 그 부록에 제시된 언어 형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언어 형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는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을 강조한다라고 봤을 때 실제 우리 좀 전에 봤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시는 그런 결과는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아니면 충격적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문법을 많이 가르친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문법 교수나 해봅시다. 그럼 문법 교수가 그만큼 효과가 있다. 인스트럭션이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 그 출발점을 결국은 이 explicit knowledge하고 implicit knowledge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explicit knowledge하고 implicit knowledge로 나눴을 때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영어 문법 교수 인스트럭션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 교육 또는 언어 습득 이론에서 이야기할 때 교실에서의 인스트럭션이 효과를 미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어디에 국한되는 거냐 하면은 explicit knowledge에 국한됩니다. 특히 거의 그 수업 자체가 인스트럭션이 주로 어떤 문법 구조나 어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 그리고 훈련, 반복 연습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 이렇게 이르는 그런 인스트럭션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인스트럭션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explicit knowledge에만 효과를 미쳐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 어떤 학자도 그렇게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explicit knowledge를 그 습득을 가져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explicit knowledge가 acquisition으로 이르지는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영어에 대해서 인스트럭션이 explicit knowledge를 가지고 온다. 그런데 그러면 explicit knowledge를 많이 쌓으면 그게 acquisition으로 전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acquisition이니까요. 혹시나 여기 뭐
혹시 제 발표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크라시엔의 얘기에서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럼 나는 아니다. 나는 영어 교육의 목표가 에퀴지션이 아니다. 러닝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뭐 그분이 이런 분이 계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목표를 러닝으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예, 그냥 계속해서 인스트럭션이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프랙티스와 예, 반복 연습과 시험을 목표로 하는 explicit knowledge를 예, 그 향상을 초래하는 예, 그런 걸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스트럭션의 효과에 대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정상적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냥 가장 평범한 그 언어 습득 이론이라든지 영어 교육 이론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우리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러닝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고요. 결국은 요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네. 결국은 우리가 언어 습득의 목표를 에퀴지션으로 잡는다면 이 에퀴지션에서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바로 implicit knowledge다라는 거죠. 이 implicit knowledge라는 거는 underlying mental representation이고 implicit knowledge는 바로 automatic한 거고 unconscious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결국 explicit knowledge와 implicit knowledge를 구분해서 이게 뭐 여기서 시작을 하든 안 하든 건 상관없어요. 인스트럭션에 출발해서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될 거는 implicit knowledge다. 그리고 그것이 곧 언어 습득이다. 영어의 습득이든 어떤 언어의 습득이든 간에 언어 습득은 기본적으로 implicit knowledge를 develop하는 거다. 그리고 implicit knowledge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knowledge를 뭐를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식이 바로 implicit knowledge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결국은 뭐 이게 거꾸로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느냐? implicit knowledge를 가져오는데 instruction은 그러면 implicit knowledge를 가지고 오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instruction을 많이 하면 또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쓰면 implicit knowledge를 가지고 오는데 도움이 될까? 이게 결국은 우리의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그동안의 연구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 노리스하고 올테가를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은 이제 메타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2000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 인스트럭션의 효과를 측정했던 다뤘던 대부분의 그 연구 논문들에 대해서 다시 메타 분석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주 그 긍정적으로 이 노리스하고 올테가 연구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트럭션은 효과가 있다. 여기서 효과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에퀴지션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에퀴지션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뒤집어 놓고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메타 분석을 통해서 대부분의 아마 몇십 개, 한 50 몇 개인가, 60 몇 개인가 연구를 가지고서 아마 메타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 연구들을 봤더니 이게 이제 나중에 아마 이게 그 누구죠? 이게 윌리엄슨인가요? 아니면은 그 나우틴가요? 이 사람이 아마 이제 비판을 했던 겁니다. 이 노리스하고 오르테가 연구에서 포지티브한 그 인스트럭션의 효과라고 나왔던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다 뭐를 측정한 거냐면 바로 explicit knowledge를 측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스트럭션의 효과는 바로 explicit knowledge의 향상, explicit knowledge의 습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한돼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implicit knowledge, 여기 지금 제가 썼지만 implicit knowledge는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automatic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unconscious예요. 학습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implicit knowledge가 뭔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게 바로 implicit knowledge예요. 그걸 연구자들이 그 숏텀에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에서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겠어요? 이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그 많은 얘기들이 바로 이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The boy is swimming 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grammatical하고 이거는 사실 사용되는 문장이잖아요. He is swimming, 뭐 the girl is swimming 다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the boy is knowing her. 이건 ungrammatical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래서 많은 그 연구자들이 뭘 쓰냐면 grammaticality judgment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까지 사용되는 그 문법 그 implicit knowledge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그나마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그 문법성 판단이에요. grammaticality 또는 acceptability를 이제 보통 학습자들에게 판단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the boy is swimming도 주고 the boy is knowing her를 줘요.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긴 쓰지만 이 grammaticality나 acceptability judgment도 결국은 학생들의 의식적인 conscious한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conscious한 상태에서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100% 완벽하게 이 학습자의 implicit knowledge를 측정하느냐라는 문제는 이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뒤에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도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문제점 아니면은 연구의 어려움 이게 결국은 implicit knowledge는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스트럭션의 효과를 보려면 implicit knowledge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추출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의 연구 방법으로는 그걸 측정해내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문법, instruction, 문법 교수에 관한 효과를 그 다루는 모든 연구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어려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여기 제가 다 쓰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인스트럭션의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피네만의 teachability. 요거는 결국은 준비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developmental order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스트럭션을 아무리 줘도 이 developmental order를 못 바꾼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연구들은 그거죠. 자, 그럼 오더는 못 바꾸지만 결국 뭐예요? 오더는 못 바꾸지만 그 디벨롭먼트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는 있다. 라는 연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클래스룸과 이제 넌 클래스룸 러너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제가 뭐냐면 클래스룸 러너는 인스트럭션을 받은 집단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스트럭션이 있는 거고요. 이 집단들은 이제 인스트럭션이 없는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인스트럭션을 안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인스트럭션을 받은 이 클래스룸 러너들이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게 또 연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부분, 근데 사실은 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포지티브한 연구 결과도 보여주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네거티브한 것도 보여줘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걸로 보시죠. ultimate attain. 이게 결국은 어떻게 다른 말로 보면 acquisition이에요.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과연 습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똑같은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 파베시라는 사람은 이제 이탈리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요. 이것도 이제 클래스룸하고 이제 넌 클래스룸을 비교한 건데 지금 이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티밋 어테인먼트에서도 똑같은 거죠. 러스만의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러스만의 연구에서도 놀랍게 나타난 결과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클래스룸 러너보다 이 넌 클래스룸 러너들이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더 유사한 언어 능력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꽤 많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궁극적으로 얼티밋 어테인먼트에 있어서도 인스트럭션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연구 결과들도 거의 대부분 숏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얼티밋 어테인먼트를 보려면 롱텀 이펙트를 봐야 되거든요. 적어도 6개월 아니면 1년, 2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습득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인풋이 주어지고 인스트럭션을 어느 정도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또 롱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딜레이드라고 굉장히 나중에 그 이펙트가 지속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속성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연구의 어떤 방법으로 집어넣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그 롱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인들이 작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이 인스트럭션의 효과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인스트럭션의 효과를 찾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여기 많이 익숙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크라시안의 그 모니터 모델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에퀴지션과 러닝을 구분했다. 크라시는 이게 딱 다르더라고요. 크라시는 에퀴지션은 절대 러닝이 안 되고 러닝은 아무리 해봐도 에퀴지션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no interface position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비알리스톡이나 그 밖에 다른 학자들은 다 이것들 사이에 서로 왔다 갔다 한다. 프랙티스를 통해서 러닝은 에퀴지션이 되고요. 에퀴지션이 이루어진 거는 인퍼런스를 통해서 learned knowledge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인터페이스 포지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no interface 포지션보다는 사실은 인터페이스 포지션이 많은 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explicit knowledge를 많이 쌓다 보면 implicit knowledge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랙티스를 하고 이미 자기가 받아들인 인풋을 통해서 받아들인 explicit knowledge를 통해서 그걸 연습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acquisition으로 이룬다 라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 포지션이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반대론자들도 많아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썼지만 이제 유지 특히 이제 뭐 보니 슈왈츠 같은 사람들은 이제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뭐 다 아시지만 컴피턴스, 유니버설 그래머에서는 이제 컴피턴스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했던 이 컴피턴스라는 건 결국은 이 learned linguistic knowledge하고는 qualitatively different하다. 아주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인풋을 PLD라고 부르는 Primary Linguistic Data라고 부르는 PLD만 있으면 최소한의 인풋만 주어지면 컴피턴스에 이르게 하는 유니버설 그래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인스트럭션의 효과를 이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유지 입장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나 사이콜로지 쪽에 연구를 한 사람들의 그걸 많이 따른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스케일 애퀴지션 티오리. 이게 원래는 이제 사이콜로지 쪽에서 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세웠던 그 티오리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그 외국어 이 습득 이론 쪽에 이제 디카이저가 받아들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디클라러티브 날리지하고 프로시듀럴 날리지가 존재하는데, 그죠?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explicit하고 이건 디클라러티브한 날리지는 뭐가 되냐면, 프로시듀럴하고 automatized, 다시 말해서 implicit 날리지로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출발은 implicit 날리지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implicit 날리지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간다라는 거죠. explicit knowledge로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implicit knowledge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디카이저나 이런 그 스케일 애퀴지션 티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입장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추세를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요. 자, explicit knowledge가 implicit knowledge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의를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제가 weak interface position이라고 쓴 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추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좋다. explicit이 implicit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explicit knowledge를 가지려면 결국은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막 주어진단 말이에요. 인스트럭션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implicit knowledge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제 이쪽을 방향을 이제 튼 거죠. 이제 그걸 보면은 결국은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트럭션은 많은 경우 물론 러닝하고 knowledge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심리학도 그렇고 커그니티브 사이언스에서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 SLA에서도 이 러닝과 knowledge는 서로 다른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결국은 러닝하고 인스트럭션은 뭐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그러죠. explicit하게 러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explicit knowledge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 선생님이 앞에서 아무리 explicit하게 인스트럭션을 주고 예, 학생들이 그거를 의식적으로 conscious하게 러닝을 한다고 해도요. 자기도 모르게 unconsciously하게 뭔가 예, 머릿속에 쌓이는 그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게 implicit knowledge가 뭔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러닝하고 knowledge는 서로 전혀 별개의 것일 수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 두 가지를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상당히 그 cognitive psychology에서도 좀 복잡한 얘기라서요. 예, 그것까지 이제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결국 우리 처음에 다시 돌아가지만 예, acquisition이에요. 그건 implicit knowledge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explicit learning을 해도 또는 explicit knowledge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implicit knowledge로 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제가 물음표를 3개를 쳤습니다만 요게 이제 weak라는 거죠. 아시겠죠? 요게 최근의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어떤 weak interface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바로 이게 뭐라 그러죠? knowledge가 바로 턴인 되지는 않지만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대표적인 이론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noticing hypothesis예요. 주목가설이라고 많이 들은 거죠. 그 슈미트 교수가 1986년도 80년대 후반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한 10여 년, 20년 동안 주장했던 이제 가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제 가설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사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나오지만 이 사람의 주장은 아주 심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인풋을 그걸 자기의 인테이크로 만들고 아니면 결국 액퀴지션이죠. 액퀴지션을 하려면 뭔가 이런 포멀한 피처에 대해서 노티싱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는 다른 말로 어웨어를 해야 된다. 이게 결국 awareness라는 말을 썼고 이게 notice라는 말은 굉장히 이 슈미트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 어떤 상식적인 그 평범한 말이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심리학 쪽에서는 이제 awareness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 awareness와 noticing을 define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도 또 역시 복잡하고요. 그런 awareness를 또 몇 단계로 또 구분을 하고요. 거기에 attention의 문제까지 또 곁들여지면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슈미트의 이론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뭔가 인스트럭션이 이루어질 때 그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풋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래머티컬 피처를 학습자들이 노티스를 해야지 이거구나라고 주목을 하고 나의 어텐션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야지만 학습이 또는 습득이 궁극적으로는 습득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 게 이제 슈미트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티싱이라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웨어니스의 역할은 또 뭐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텀린 앤 비아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 슈미트의 이제 반대쪽에 서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노티싱 하이포테시스에서 주장하는 거는 모든 인스트럭션 또는 모든 액퀴지션에서는 그러니까 액퀴지션이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액퀴지션이 발생하려면 노티싱 다시 말해서 어웨어니스가 개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텀린 앤 비아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심리학 실험을 해가지고 뭐 유명한 그 피쉬 필름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어웨어를 안 해도 학습자들이 어웨어를 안 해도 습득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인 거죠. 트러스컷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윌리엄스나 이런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슈미트의 이 노티싱 하이포테시스에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결국 임플리시트 러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티싱 없이 어웨어니스 없이 학습이 습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웨어니스가 있는 그런 그 explicit learning은 implicit learning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반면에 또 리오 같은 사람은 2010년 이후 물론 그 전부터 그랬고요. 뭐 우리나라에 와서도 아마 그런 얘기죠. 아마 응용원어학회 때도 왔었던 발표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도 결국 이 사람의 이론은 이 슈미트하고 결국 맥을 같이 합니다 실제로. 근데 리오의 이제 가장 큰 그 이슈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까 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메저먼트하고 관련된 거예요. 결국 노티싱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how to measure죠. 어떻게 그거를 측정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는데 이 리오우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이제 모색했던 그런 대표적인 학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원칙적인 문제, 원론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자, 인스트럭션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든 간에요. 우리의 인스트럭션의 목표는 결국은 뭐냐면 explicit knowledge를 갖고자 하는 거 아니죠. 전제는 뭐냐면 explicit knowledge는 뭐예요? conscious한 knowledge고요. 오래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배운 걸 금방 즉각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험을 보는데 사용되는 테스트를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knowledge예요. 반면에 implicit하고 abstract하고 complex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게 결국은 뭐다? 이게 acquisition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인스트럭션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요거예요. implicit knowledge의 습득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럼 이걸 전제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input processing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그냥 입력을 주더라도요. 절대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뒤에다도 제가 썼나요? 여기다 썼네요. 여기 지금 제가 마지막에 no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문법 설명을 지금 요게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 제가 이제 비추어 보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학생들한테 암기의 대상으로 시험을 보기 위한 암기의 대상으로 학생들한테 문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법 그렇게 인스트럭션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인풋을 주더라도 프로세싱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프로세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때 여기 지금 나오지만 그렇게 선생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포멀 피처가 결국은 학습자가 뭔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서 그 의미와 그 문법 구조 사이에 어떤 시멘틱한 매핑이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 커넥트가 딱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어떤 매핑이 없는 이런 그래마에 대한 익스플러네이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법 교육은 뭐가 문제냐? 문법 교육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스트럭션, 문법 교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컨클루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문법 교육 필요해요. 그죠? 아니면 뭐 필요 없을 수도 아마도 그죠? 꼭 해선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법 교육이 아마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how예요. 아까 제가 맨패튼의 인풋 프로세싱과 같은 그럼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학생들한테 입력을 주더라도 인스트럭션을 주더라도요. 뭔가 새로운 방법 이걸 찾아내야 돼요. 아주 totally radically different way of teaching English grammar가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시험 보기 위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이 테스트를 썼어요. 뭔가 이 시험 보는 방법까지도 달라져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영어의 문법을 컨텐트 난리지로 주어지고 그걸 외워서 그 난리지를 측정하는 식의 이런 테스트는 더 이상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법 능력, 그 학생들이 문법을, 그 액퀴지션을 위해서 들어오는 인스트럭션에서 포함되어 있는 인풋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인풋 속에 들어있는 그래머티컬 피처를 뭔가 미닝과 매치시켜서 프로세싱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러한 지식. 그게 이제 우리가 implicit knowledge. 그게 grammatical knowledge가 돼야 돼요. 그런 grammatical knowledge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아시겠죠?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radically different way of teaching English grammar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 바뀌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평가가 달라지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방법을 많이 썼잖아요. 평가가 달라지면 수업이 달라진다 이렇게 썼죠? 아니에요. 우선 수업이 달라져야죠. 문법을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문법적 지식이 달라져야 돼요. 더 이상 explicit knowledge, 시험을 보기 위한 explicit knowledge를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반복하는 거 그거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런 학생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conscious하가 아닌 unconscious하고 automatic한 그런 implicit knowledge를
정확하게 측정해, 뭐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하게 측정해낼 수 있는 평가 방법의 필요성. 이게 앞으로 우리의 영어 교육이, 영어 교육이 문법 교육과 관련해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상보다 좀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